그래서 뭐라 그랬냐? 1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의 사과를 광해할 수는 없다. 와,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네.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아. 자, 100년 전 역사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 받아들이겠다. 쟤 뭐죠? 아니 요즘 자꾸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저런 말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번, 두 번 하면 좀 대통령실에서도 어지간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대한민국 국민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신 그렇죠. 인터뷰를 하면서 외교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는 굽히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100년 전 역사로 일본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생각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한테 물어도 저런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잖아요. 강제 동원만 해도 우리는 강제 동원한 적이 없어. 위안부만 해도 우리는 강제 동원한 적이 없어. 그 사람 돈 벌려고 온 거야. 한국을 우리가 꿀꺽한 거는 한국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희생된 분들만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그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이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러다가 저는 말겠지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 탄핵시켜줘.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 부인이 나대는 꼴 못 보겠다. 나 탄핵시켜줘.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발언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욕을 버는 발언이죠. 예. 예. 어쨌건 윤석열이 오늘 미국을 갔어요. 많은 국민들 상당수가 60%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마라.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말 순화된 표현이죠. 돌아오지 말라는 돌아오지 거는. 마라. 근데 저 네. 비행기는 비싼 거니까 비행기는 돌아왔으면 좋겠다. 빈 비행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제일 걱정되는 게 뭘 팔아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그 뭐 실패한 있잖아요. 경제생활에 실패한 못된 가장이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 하나씩 팔아먹는 그런 느낌. 제가 옛날에 안 좋을 때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집안에 있는 거 있잖아. 양주 팔아먹고 이런 거 많이 팔아먹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돌아오지 마라. 그러니까 정면 사진도 안 썼어요, 제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해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이미 다 팔아먹을 건 물밑으로 다 넘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지. 자, 그러면요. 일단 윤석열의 방미 주요 일정 그냥 잠깐만 보겠습니다. 관심 없으셔도 돼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 부분은 패스해드릴까요? 지금 미국 가서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26일 날 공식 환영 인사하고 바이든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다음에 27일 날 하원 합동 연설하고 29일 날 돌아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상 윤석열이 한국에 없다. 네. 근데 저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게 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영어로 연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버드대 연설도 영어로 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예. 그게 진짜인가? 진짜 이게 기대해야 되는 건지 걱정해야 되는 건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지 갈피는 안 잡힙니다. 이제 상하원 합동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겠죠. 뭐지 프롬프터가 네.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그 하버드대에서 한다는 강연을 어떻게 연설과의 차별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영어가 된다면 Q&A도 영어로 대답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대됩니다 정말. 예. 네. 이게 당연히 통역이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빨아대는 게 좀 심각한 그런 언론도 있지요. 넘어가지 마시고 지지층들은 윤석열을 지지해야 될 이유를 찾기 때문에 기레기들이 거기 한 번을 보태주는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미국 가기 전에 바이든 들으라는 듯이 형님 나 이렇게 잘하고 있죠라고 하듯이 입이 엄청 거칠어져 가지고 뭐 러시아 때리고 중국 때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바이든 형님 나 잘하고 있죠라고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인터뷰 한 방으로
정말 강대국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힐난해서 적으로 돌리는 그런 정치인은 윤석열 말고는 없을 앞으로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외교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행위라는 게 지금 분석이 다 끝났잖아요. 정권 지키기 어? 위해서. 자, 근데 우리가 국빈 방문이든 뭐 실무 방문이든 상관없이 미국에 나가면 얻어올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얻어올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얻어올 게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버킷리스트인 거예요. 바이든한테 국빈 초청 받아가지고 백악관에서 밥 한번 먹어. 밥 한 번 먹으면 그 버킷리스트인 거야. 왜 바이든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한국에 왔을 때 정우선한테 같이 둘이 한 방에 넣어주고 미국에 전기자동차 공장 세웠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흘러나는 흐름 속에 보면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니까 바이든이 아이고 우리 푸들 잘했어요. 아이고 행운이가 푸들이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했어요라고 이리 와 밥 한 끼 줄게 딱 이 느낌이고 미국에 가서 윤석열이 얻어올 건 사실상 없고요. 벌써 미국에 가기도 전에 지금 미국 이상한 짓 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어떤 거랑 똑같냐면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명박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이 연령이 더 높은 소고기를 우리나라만 수입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대가가 뭐였냐면 미국 가서 미국 한미 정상회담 하는 거였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신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어가는 건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군수 업체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려우니까 동맹국들한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건데 거기에서 뭐 독일이고 일본이고 다 발 빼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나서가지고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적이 되는 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어. 미국 가기 전에 러시아와 중국을 때렸잖아요. 윤석열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조폭 행동대장 같은 거예요. 보스 보라고 상대방 박살을 내놨어. 근데 그 상대방이 우리보다 센 국가야. 군사력으로만 따져도 그렇고 센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미국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지 보자고 일단 벼러요. 그리고 그 방문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반발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저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나 어떤 걸 하나.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정세현 장관 등 여러 가지 방송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미국 가기 전에 미국과 한국이 공조해가지고 북핵을 견제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뭐 핵공유안의 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 핵에 대해서는요 안보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혀 도움을 못 받아요. 안보리에서 북한 핵 문제 핵실험했으니까 또 제재하자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 제재를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만 붙어가지고는 북한을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외교를 하고 있잖아. 최소한 북한을 치는 게 목적이라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외교를 가면 뭔가 국익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을 텐데 이번엔 사실상 얻어올 게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더 확실한 확답을 요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이 미국 갔다 온 다음에 확실하게 태도 혹은 그 어떤 후속 조치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레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뉴스원에 동현아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불은 새벽에 꺼진다. 우린 다 알고 있거든. 불 좀 끄고 퇴근합시다. 아니 관저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아니죠. 저건 뭐냐면 그 시간까지 술 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밖에서 술 먹으면은 저 언론에 자꾸 사진 들킬까봐. 찍히니까. 그래도 저 기사는 좀 해도 좀 도가 너무 지나쳤더라고요. 그렇지 좀 예. 심했지. 이게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윤석열은 참모들 사이에서 다독가이자 속독가로 유명하다. 자, 한 번만 웃고 시작해도 돼요? 봐봐. 퇴근 후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새벽까지 보고서를 읽거나 관련 서적을 공부한다고 한다. 그래서 새벽 2시도 전화를 걸어서 장관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야, 저 이야기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기자한테 던져준 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본 거 아니잖아. 네. 뭐라고 한다 이거잖아요. 네. 무엇보다 정말 경악스러운 건요. 참모들이 경악하게 된 종이 한 장에 2차 전지 시장의 모든 요약본이 다 압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 어떤 느낌이냐면 북한에서 뭐 김일성이 낙엽 타고 뭐 대동강을 건너고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이런 분위기예요. 야, 진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윤석열은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영향인지 학구열이 상당하다. 검사 시절 수백 장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매일 본 경험 때문인지 리딩 속도와 양이 엄청나다. 아니 검찰 안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윤석열은 한 장 넘어가면 짜증낸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다독이고 속독입니까? 진짜 뭐 그저 김일성 우상화 수준에 이런 기사 내고도 안 부끄러운가? 잠깐만. 얘 이름 뭐라고? 동현아. 이건 보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속독법은 이런 거잖아요. 다 봤다. 네. 이런 식의 초등학교 때 하던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조만간에 뭐 윤석열이 태어나기 전날 뭐 해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어디서 무슨 뭐 넘어지고 깨어지고 뭐 이렇게 불타고 했다는 그런 전설이 나올 겁니다. 아래서 태어나진 않았나? 아니 이분들이 박씨예요, 그거는. 너무 윤석열이 아무리 모질라다고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영어로 강연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어떤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윤석열이 엄청나게 그 발음이라든가 그런 건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혀가 살살 꼬이면서 연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식한 건 세상 사람 다 알아. 무지가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뭔 책을 저렇게 읽고 뭐 양자 기술 스터디 나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거의 전지전능한 만능이라서 전문가가 필요 없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말 많은 새끼인 거야 그냥. 아니 저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도입해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구직 앱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책이나 뉴스하고는 동떨어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똑똑하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게 맞다고 해도 지가 그랬잖아. 1시간 이야기하면 지가 55분은 지가 이야기한다고.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윤석열이 엄청 똑똑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게. 네. 학구열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관저에 불은 켜져 있는데 한 새벽 3-4시까지 술 차 마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기사가 하나 있었네. 윤석열 대통령실 10개월간 구매한 책은 영권. 이야 대단하다. 오마이의 단독. 그러니까 영권 기록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참모들도 누구 하나 책 구매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올 3월까지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구입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실 근방에 도서관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는 국회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책을 안 사도 됩니다. 도서관에서 빌리면 이게 배달까지 해주거든요. 윤석열이 스크롤북에 압박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터넷상의 정보를 스캔한 다음에 말로 하면 그걸 바로 풀면 저강건 되는 거야. 진짜 지랄들 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 대통령이 읽는 책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다 어떤 책을 추천할 것인지 선별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그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추천할 도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놀랍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그럼 최근에 무슨 책을 읽었다는 건지 정말 네. 궁금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의 최대 리스크. 이 말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대통령이란 자가 다른 나라를 국빈 방문을 하는데 윤석열이 최대 리스크야. 민주당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진영이 달라서 상대방 대통령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외교만 나가면 부끄러운 일이 연속되는 이 상태. 윤석열이 외국에 사고를 치면 나는 솔직히 즐겁지만 대한민국엔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 거고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대통령의 그 업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외교하고 국방이잖아요. 예. 근데 외교 국방에 있어서는 또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외교를 말아먹어서 국방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경제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그 국빈 방문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배터리 문제 어떻게 할까, 반도체 어떻게 하나, 전기 자동차 어떻게 하나, 요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삼성, 뭐 현대차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것 같은 공포가 생긴 거예요.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응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내질러 버렸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로서는 당연히 응당할 수밖에 없는 대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외교적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라 망하게 하는 짓이라고요. 일본하고 지금 그랬고 미국하고 좀 그랬고 좋아질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기레기들이 저런 식으로도 빨아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국빈 방문 못했는데 지금 12년 만에 국빈 방문 하게 됐다라는 걸 언론이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용산 도청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빨대 딱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그냥 국빈 방문 한번 시켜주자. 아마 이게 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 듣고 계시죠? 도청하는 거 다 알아요. 듣고 계시죠? 나 예쁜 미국 말만 가고 할게요. 싶어요. 아유. 그리고 이번에 경제인들 동행한다면서요. 이게 진짜 쇼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자국 중심주의로 계속 가고 있어갖고 다른 나라 뭐 자동차들한테 뭐 안 주는 것처럼 보조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경제인 지금 뭐 4대 그룹 포함 122개사가 동행한다고? 그럼 미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가져올 수 있는데요?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치러 가는 그렇지. 사정단이죠. 미국에 공장 지으러 간다면 모를까. 이게 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122개사가 동행을 하면서 저기 각 대표들이 이제 122명에다가 수행이 한 명씩만 붙어도 지금 244명이잖아요. 네. 워싱턴 DC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미 숙박비만 평소보다 2배씩. 그러니까 40만 원짜리 방을 지금 100만 원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이 이 경제인들 데리고 가는 건 쇼라는 게 나 경제 외교하러 간다 그러지만 뭘 가져올 수 있겠냐고. 간단히 말하면요. 제가 예상하겠습니다. 신은 아니지만 천공급으로 예상할게요. 윤석열 미국에 가서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끝난 뒤에 MOU만 한 500까지 갖고 올 거야. MOU만. 그럼 MOU 이 직분들은 MOU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거를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MOU야. 확정돼서 오는 게 아니고 저번에 윤석열이 저 어디 갔을 때 무슨 30조? 뭐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갔을 때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다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겠지만 미국이 좋은 일 나는 거죠. 여기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다 데리고 갔는데 뭐 미국에다 공장을 하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더 이상 그 공장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4대 그룹에 삼성, 뭐 현대차, 뭐 SK, LG 이 4대 그룹 회장들이 다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정권에 협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딸려간 거지. 속은 정말 타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미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월 24일 월요일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메타 전 직원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구조조정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전 직원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메타라면 그 페이스북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좋지 않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가서 뭘 얻어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보도잖아요. 미국이 한국에 마이크론이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마이크론 제재 시에 중국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이 메우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초월한 짓이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야. 중국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면 중국이 그 반도체를 한국한테 살려고 할 때 한국이 그거 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야? 저건 미국이 가장 세계 무역에서 가장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자유무역. 경쟁자가 도태되면 그 틈새를 나머지 경쟁자들이 파고드는 거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한국은 미국 꼬봉이니까 그냥 까라는 대로 까라. 이 논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뭐 미국 가서 윤석열이 이게 벌써 외교 참사가 터진 거고 윤석열 캐릭터라면 알았어요, 안 살게. 그래서 중국 좀 혼내줘야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건 도청 파문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 국빈 방문은 딱 빠그러진 거예요. 이제 너무 이거는 대놓고 부족분을 한국에서 팔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지금 너무 이 도청 때 그 항의하지 못했던 거에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같고 이거는 잡은 고기에 먹이 안 주는 지금 미국이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는 연희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는 뒤에 나중에 미국이 중국과 또 좋은 교류가 계속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 그러니까 외교는 겉으로는 뭐 적인 척하지만 뒤로는 또 항상 또 다른 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지금 중국을 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라니까요. 최소 손해를 봐도 49, 이익을 봐도 51. 이게 외교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우리 윤석열이는 지금. 그러면 정말 저 상태에서 미국의 신경을 거슬릴까 봐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안 파는 야, 어쩌고 이건데.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걸 건강하고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 권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문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 주장 안 하면은 없는 셈 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아서 챙겨주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자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강약.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웬만하면, 야, 미국이 되게 나쁘다라고 할 텐데, 야, 외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자국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병신이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미국이나 일본 욕을 못 하겠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자라가지고. 야, 네 대통령이 그랬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지 마, 이씨. 푸른 늑대님, 분노의 질주님, 이선호님, 김정진님, 김경수님, 막대기님, 안을수님, 힐링철학원님. 언제 한번 간다고 못 가네요, 힐링철학원님.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은 언제 끝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